2025년 한국의 미래와 국운을 바꿀 대통령과 참된 지도자의 등장에 관한 타너스님의 예언이 지금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전국은 전례 없는 긴장감과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국민 모두의 삶과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문과 논란이 이어졌고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국민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팽팽한 대립과 불신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서로를 향한 날선 목소리가 오가고 뉴스에서는 연일 갈등과 혼란의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사회 곳곳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 혼돈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땅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시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언을 떠올립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오래된 예언서와 현자들의 말을 다시 꺼내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너스님의 2025년 한국 국운 예언을 비롯한 여러 예언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맞추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은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인간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통찰입니다. 특히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는 예언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언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때로는 경계와 각성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예언과 함께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마다 사람들은 예언서를 펼쳐들고 그 속에서 미래의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2025년 오늘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예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의 혼란과 갈등,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과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이 모든 것이 예언을 다시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타너스님의 2025년 한국 국운 예언이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삶과 예언의 배경. 타너스님은 20세기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 인물이자 시대의 흐름을 깊이 통찰한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을 온몸으로 겪으며 그 속에서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타너스님은 불교의 가르침과 역학, 동양철학, 그리고 현실 정치와 사회 변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 여러 예언을 남겼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우주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역학은 우주의 통계학이라고 말하며 방대한 데이터와 패턴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예언의 본질임을 강조했습니다. 타너스님은 특히 2025년, 즉 을사년을 민족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전환점으로 지목했습니다. 타너스님의 2025년 예언, 100일간의 어둠. 타너스님이 남긴 예언 중에서 2025년을 둘러싼 메시지는 지금의 혼란과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살릴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며 백성들의 마음도 어둠 속에 갇히리라. 이 어둠은 곧 100일간 계속될 것이니 그 기간은 시련과 혼란의 시간이다. 그러나 이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찾아오고 민족의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100일간의 어둠은 문자 그대로의 암흑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겪게 될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시련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타너스님은 이 시기가 반드시 지나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는 한반도를 다시 일으킬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타너스님은 또한 2025년, 즉 을사년을 국운 전환의 해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해가 될 것이다. 이 해를 기점으로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 을사년은 역사적으로도 한국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였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국권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지만 타너스님은 진정한 변화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의 상징과 현실과의 접점.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일간의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겪는 극심한 혼란과 시련, 국민 개개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2025년 대선 이후 실제로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갈등과 분열, 불신과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이 넘쳐나고 언론과 인터넷에는 온갖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타노스님은 이 어둠의 시기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100일간의 시련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찾아오고 한국의 국군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말은 지금의 혼란과 불안이 결국 새로운 국군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국민 모두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시련과 그 이후 찾아올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도덕적 인재가 출현하고 국민의 의식이 성숙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온다. 타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적 리더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식과 도덕적 성숙이 만들어내는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타노스님 예언의 현실적 의미. 2025년 우리는 실제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사회 전반에 퍼진 불안과 혼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이 모든 것이 타노스님의 100일간의 어둠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국민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기다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타노스님은 이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국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 혼란이 지나면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국군 상승의 메시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선언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오늘의 혼돈을 넘어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예언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반드시 빛이 올 것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국의 대표 예언서와 예언가들. 한국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예언서와 예언가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마다 민중의 희망과 두려움을 담아내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정감록, 격암유록, 남사고 예언은 대표적인 예언서로 꼽히며 각각 고유한 상징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들 예언서의 핵심 내용과 의미 그리고 현대의 예언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감록, 진인과 삼재, 새 시대의 도래. 정감록은 조선 후기 민중 사이에서 널리 퍼진 예언서로 한반도의 위기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감록에서는 이씨 왕조가 끝나고 동방에서 진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구절이 유명합니다. 여기서 진인은 진정한 지도자 혹은 구세주를 의미하며 삼재는 큰 재앙이나 시련의 시기를 뜻합니다. 정감록은 역사적으로 위기의 시대마다 민중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 현재의 혼란도 정감록의 삼재와 진인 출현이라는 상징과 연결해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즉, 큰 시련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격암유록, 동방의 빛과 성군. 격암유록은 조선 후기의 예언서로 동방에서 빛이 솟아오르고 큰 성군이 나타나 민중을 이끌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내용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격암유록은 한반도가 겪는 혼란과 그 끝에 등장할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하며 타노스님의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상징과 은유가 풍부해 해석의 폭이 넓지만 공통적으로 미래의 희망과 구원을 강조합니다. 동방의 빛은 한국을 의미하며 성군은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남사고 예언, 백마 타고 오는 구세주와 사만일통. 남사고 예언은 백마를 타고 오는 구세주가 사만을 통일하리라는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분열과 혼란이 극에 달한 후 결국 통일과 새로운 질서가 찾아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2025년 현재 남북의 긴장과 국민 분열, 통일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현실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남사고 예언은 또한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기가 있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혼란이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질 것임을 상징합니다. 기타 민간 예언과 현대 예언, 도선비결, 가야산 예언 등 다양한 민간 예언도 한반도의 위기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큰 재앙이 지나간 뒤 산과 강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의 여러 예언가들도 구체적인 인물이나 상황을 지목하지 않지만 한반도가 겪는 위기와 그 이후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의 다양한 예언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탄생했지만
놀랍게도 그 메시지에는 깊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정감록, 격압유록, 남사고 예언, 그리고 타너스님의 2025년 예언까지 이들은 모두 한반도의 혼란과 시련, 그리고 그 이후 찾아올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예언들을 비교 분석하고 현재 2025년 한국 사회의 현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 혼란과 새로운 지도자. 첫째, 모든 예언은 혼란과 시련의 시기를 강조합니다. 정감록의 삼재, 격압유록의 혼란의 시대, 남사고의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시기, 그리고 타너스님의 100일간의 어둠은 모두 국민과 사회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고합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분열, 경제적 불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국민 개개인의 마음에도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둘째, 혼란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지도자 혹은 진인, 성군, 구세주가 등장해 민족과 나라를 이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도덕적 성숙과 의식의 변화를 이끄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타너스님은 특히 도덕적 인재의 출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의 각성과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한반도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미래 비전입니다. 격압유록의 동방의 빛, 남사고의 사만일통, 타너스님의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으로 부상 등의 표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차이점: 구체성의 정도와 해석의 폭. 예언서마다 메시지 전달 방식과 구체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감록과 격압유록, 남사고 예언은 주로 상징과 은유, 민중의 구전으로 전해져 해석의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이들은 시대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되며 때로는 모호하거나 신비로운 표현이 많습니다. 반면 타너스님의 예언은 20세기 후반 실제 역사와 사회 변화를 직접 목격한 인물이 남긴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기간,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현실과 직접 연결되며 실질적인 경고와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현대에 등장하는 인터넷 예언, 외국 예언가의 메시지, 미래 예측 등은 과학과 신비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기존 전통 예언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미래를 세계적 흐름과 연결해 해석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2025년 대선 이후 한국 사회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타너스님의 100일간의 어둠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정치적 혼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마음속에도 깊은 어둠과 시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언들은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혼란과 시련이 끝나면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의 100일간은 어둠의 시기일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국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고 도덕적 성숙과 단합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 속 100일간의 어둠. 타너스님이 예언한 100일간의 어둠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과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확실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이후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 차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과잉과 혼란.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허위가 뒤섞이며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신.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민들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바로 이 시기를 100일간의 어둠으로 표현하며 이 어둠이 지나야만 새로운 빛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국군의 전환. 타너스님은 이 어둠의 시기가 끝나면 반드시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 한반도의 국운을 바꾸고 동북아시아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히 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국민의 도덕적 성숙과 의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과 리더십 그리고 국민 통합 능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는 타노스님의 예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덕적 성숙과 사회적 단합을 이루어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반드시 빛이 올 것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누구인가? 도덕적 리더십의 조건. 타너스님은 예언 속에서 끊임없이 도덕적 인재의 출현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 국민과 시대를 함께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지도자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 그는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수사나 감성적인 선동이 아닌 일상의 언행과 결정 하나하나에 국민의 고통과 미래를 담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권력을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가장 먼저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공동체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그는 통합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진 민심, 분열된 진영 속에서 어느 한쪽의 대표가 아니라 양쪽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단순히 자기 지지자만을 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반대편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공통된 미래를 향해 국민 모두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런 통합의 언어는 오직 도덕성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셋째, 그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지녀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 정세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세우고 미래 10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계산보다 역사의 흐름을 먼저 읽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국민보다 앞서 무너지는 길을 막고 열릴 미래를 위한 초석을 깔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도덕적 리더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국민의 의식 수준과 연결되어 태어납니다. 타너스님은 지도자의 품격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가 진심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한 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인 개인의 자질만을 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바뀔 때 일어납니다. 리더는 국민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혼란 속에서 지도자의 조건을 논할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계 예언과 타너 예언의 연결고리. 놀랍게도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의 수많은 예언가들도 공통적으로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미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때로 상징적이고 은유적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한국과 연결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불가리아의 예언자 바바 반가입니다. 그녀는 생전 21세기 중반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정신 중심의 문명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는 극동의 한 나라가 장차 세계의 양심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서구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할 열쇠가 동쪽에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흐름이 아니라 가치의 중심이 물질에서 정신으로 이동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예언에서는 전쟁이 끝난 곳, 고통을 이겨낸 나라, 작은 민족이 세계를 이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은 한국과 겹치는 지점입니다. 헝가리의 성직자 보이 페트르는 동방의 사자가 세계를 깨운다는 말을 남겼고, 일본의 신지학회 인물들도 한국은 2025년부터 새로운 역할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도 중국의 리우밍천, 일본의 타이겐 쇼온 스님 같은 인물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들 예언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의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한국은 위기 이후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다. 새로운 지도자는 서구적 리더십이 아닌 영성과 도덕 중심의 리더십을 보인다. 동방의 정신, 즉 조화와 공생, 통합의 가치가 전 세계의 방향이 된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명 구조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도 2025년을 계기로 한국의 운명이 크게 바뀌고 세계적 역할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도덕적 인재, 즉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언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신비주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예언은 전 지구적 흐름과 한 나라의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이나 운세로서의 예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삶을 준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그런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의식이, 우리 공동체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찰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2025년 혼란과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빛을 켜야 합니다. 갈등보다 공존을 말하고 혐오보다 이해를 실천하며 불안보다 책임을 나누는 것. 이런 일상의 실천이 쌓여 진짜 리더를 부르고 진짜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기다릴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언이 진정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2025년 한국 국운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